사람들이 작성해서 올린 글들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고지하지 않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들을 뉴스로 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AI 2025 트렌드 활용법과 김덕진 작가님께서 쓰시고 스마트북스에서 출간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 긋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터페이스의 진화가 본격화되고 더 똑똑해진 AI는 우리의 생각을 아웃소싱, 대행하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연습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거거든요. 얘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얘한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던져주면 얘가 무언가 아웃풋을 내놓고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네 저건 저렇게 쓸 수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해왔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거를 우리의 생각을 아웃소싱 한다라고 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8년까지 일상 업무 결정의 15%가 에이전틱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특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가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 작년 초, 재작년 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한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나 베트남 여행 가야 돼. 며칠부터 며칠까지 갈 거야. 알아서 결정해줘. 걔가 거기서 쫙 정리해서 뭐 일정 정리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기서 제시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까지 알려주는 이런 류의 서비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 최종적인 목표만을 알려주면 그 중간 거쳐가는 과정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 다가온다는 얘기죠. 2028년이니까. 31페이지. 이런 AI 에이전트들은 단순히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경험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개발한 25개의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마치 작은 마을 공동체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갖는 공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람하고 갈등을 겪으면 자신이 결정한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의 얘기겠죠. 46페이지.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주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정보 편식, 특정 관점만을 강화하는 필터 버블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사실 AI를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 주종이 뒤바뀐 거 아닌가 생각 좀 가끔 하게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AI가 사실 AI의 가장 큰 단점은 전 그거로 생각하거든요. 모른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얘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사람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47페이지. 멀티모달이란 언어 모델의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고 음성을 인식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학습하고 사고하는 AI를 말하는 것이죠.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요즘에 나오게 되던데,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작동시킨 다음에 네가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도 설명해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뭐 카메라로다가 손으로다 쓴 글씨를 인식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멀티모달의 발전되어 나가는 형식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그런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52페이지 AIG 인공 일반 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란
거의 모든 지능 영역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AI를 말합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AGI라는 말을 좀 종종 듣게 돼요. 근데 그게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모든 지능 영역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졌대요. AI가. 무섭죠. 지금도 사실은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한데. 자, 58페이지. 최근 들어 생성형 AI 기업들은 양질의 훈련 데이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는 2026년이면 AI 챗봇 훈련을 위한 데이터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작성해서 올린 글들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고지하지 않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들을 뉴스로 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59페이지. 구글은 의료 데이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는 알파폴드 AI 모델을 통해 공개된 단백질 및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해 50년 동안 과학계의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물과학 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비밀리에 감춰둔 비밀 문서가 아닌 공개된 것만 가지고도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만큼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검토해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인공지능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65페이지.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AI 플랫폼 서비스는 미국 기업들이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 답변의 방향성이 대부분 영어권 문화와 미국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미국 중심적인 답변이 나올 확률도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수강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글로다가 질문을 하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구글 번역기에다가 한글 넣어주고 번역돼서 나온 영문원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된 내용을 프롬프트에다 넣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약간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딱히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수치적으로 말을 못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영어 학습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한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7페이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은 2008년 3월 잡지 와이어드의 공동 창립자이자 미래학자인 케빈 켈리가 1000명의 진정한 팬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는 블로그를 통해 시작되었고,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에는 프로듀싱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컨텐츠 제작 방식과 소비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생산자 경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창조자 경제, 또 생산자 경제 이런 말이 될 텐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구독자를 모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확장한 개념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저 역시 그러고 싶어도 요즘 많이 노력 중인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고,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단초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78페이지. AI 파인 튜닝은 이미 학습된 챗GPT 같은 범용 AI 모델을 특정 작업이나 분야에 맞게 추가로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AI 파인 튜닝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개념이 뭔지 잘 몰랐었는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범용적인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81페이지.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고려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앞으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SF 소설 이런 것들, 초창기 때 것들 보면 로봇의 윤리 뭐 이런 것들, 뭐 로봇이 인간을 대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하는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딥페이크 기술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람들이 평생 쌓은 평판과 재산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인공지능 이용해서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저도 직접은 못 해봤고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봤더니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얼마 전에 좀 됐긴 했죠. 작년이었나요? 그 미국에서 바이든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또 좀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했던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지식을 쌓아왔던 전통적인 방식을 이제는 거부해야 되는 그런 세상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8페이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은 AI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투자와 교육은 안 시키고 공부해 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AI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AI를 잘 다루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교육을 안 시킨대요. 투자와 교육은 잘 안 한대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 기업에서도 몰라서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까지 기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AI 사용 방법 또는 그런 능력들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103페이지. 결론적으로 간단한 텍스트 기반 작업에는 GPT-4o 미니, 멀티모델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GPT-4o, 생성 결과물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깊게 탐구해서 코딩을 잘하고 싶다면 GPT-4o 캔바, 복잡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5원 프리뷰와 5원 미니를 추천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유료 사용하고 있지만 버전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요 문장을 보고 아하 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메모를 좀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인공지능 사용을 하다가 뭘 써야 되지 싶을 때 이거 보면서 선택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111페이지. 정보를 텍스트 데이터 외에도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것을 멀티모달이라 하고 다양한 양식의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사고하는 AI를 멀티모달 AI라고 합니다. AI가 마치 사람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식과 동일하게 학습하는 것이죠. 앞에 멀티모달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르게 풀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177페이지. 프롬프트에 뭘 넣을지 모르겠다면 그냥 AI에게 내가 AI 아이돌 남자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말을 좀 바꾸자면 제식으로 말을 바꾸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롬프트에 뭘 넣을지 모르겠다면 AI한테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너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제가 수강생들한테 간혹 하는 얘기입니다. 간혹이 아니고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수강생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내가 나한테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좀 알려줘. 라고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거의 뭐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제가 밑줄을 왜 177페이지까지만 그었느냐면 그 뒤에는 절반 정도가 절반이 넘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양한 AI의 어떤 활용 방법들에 관한 가이드 쪽이 좀 많아서 그쪽에서는 보고 따라서 할 것들인 거지 문장의 밑줄을 그을 부분들 별로 없다 보니까 177페이지까지만 밑줄을 좀 그었습니다. 이렇게 AI 2025 트렌드는 활용백과 김덕진님께서 쓰셨고 스마트북스에서 나온 책에서 밑줄 그은 내용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잠이었습니다.